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빌딩 숲 한가운데 제임스는 여느 때처럼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미국의 유명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을 거둔 그는 항상 목표를 정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의 일상에도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 바로 그가 가진 약한 소화기관이었다. 어릴 적부터 음식 선택에 민감했던 그는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메뉴를 피하며 늘 조심스러운 식습관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외식을 즐기는 일은 드물었고 패스트푸드나 매운 음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바로 한국 출장이었다. 한국 지사와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제임스가 직접 출장을 가기로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출장 소식을 듣자마자 내심 큰 걱정이 앞섰다. 한국 음식이 맵고 강렬하다고 들었는데 제임스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음식을 쳐보았다. 화면에는 매운 양념과 붉은 국물로 가득 찬 음식 사진들이 떠올랐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조차 그는 출장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긴장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미팅에 참석하고 낯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그는 예상되는 피로와 불편함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이 그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속 제임스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이메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IT 업계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그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지금까지도 철저히 계획된 삶을 살며 성공의 길을 달려왔다. 높은 연봉, 안정된 지위, 화려한 도시 생활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감춰진 문제가 하나 있었다. 제임스는 어릴 적부터 약한 소화기관 때문에 늘 고생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음식 선택에 특히 신경 써야 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가는 며칠간 몸살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음식 선택을 제한하며 살아왔다.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그의 식단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외식할 때는 레스토랑의 메뉴를 미리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런 음식 문제는 때때로 그의 일상에 제약을 걸기도 했지만 제임스는 이를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참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일으킬 일이 생겼다. 바로 한국 출장이 결정된 것이다. 한국 지사와의 중요한 협력을 위해 본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제임스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첫 회의에서 상사가 한국 출장 준비는 잘하고 있겠지? 이 계약은 회사의 향후 5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네. 라고 당부하자 제임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한국이라. 거기 음식은 맵고 향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그는 주말 동안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로 뜨는 사진 속에는 온통 붉은 국물과 매운 양념으로 뒤덮인 음식들 뿐이었다. 고추장, 김치? 저건 도저히 내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없겠는데. 그는 머리를 감싸며 고민에 빠졌다. 한편 출장이 잡힌 5박 6일 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일정표를 보며 체력적인 부담도 크게 느꼈다.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중요한 미팅이 매일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출국 날이 되자 제임스는 기대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의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다. 줄을 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잡함 없이 자연스레 빠져나오는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여긴 공항부터가 다르네. 그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출장 일정이 시작되면서
그의 불안감은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어진 첫 번째 미팅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에도 한국 측 파트너들과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제임스는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식탁에는 한국 측 파트너들이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매콤한 냄새가 풍기는 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 빨간 고추장 소스가 뿌려진 고기 요리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제임스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고민했다. 이걸 먹으면 괜찮을까? 결국 그는 정중하게 파트너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덜어 먹는 척하며 거의 손대지 않았다. 대신 준비된 물과 간단한 밥만으로 저녁을 때웠다. 지금은 몸을 보호해야 해. 중요한 계약을 망칠 순 없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첫날 저녁을 겨우 넘겼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더 심각해졌다. 두 번째 날 아침 식사로는 호텔에서 간단히 제공된 빵과 커피만으로 배를 채웠고 점심시간에도 회의가 길어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중 그는 한순간 어지러움을 느꼈고 곧바로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하얀 천장이 보였다. 옆에는 출장 내내 그를 도와주던 박 대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제임스? 너무 무리하신 것 같네요. 박 대표는 제임스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피로와 소화불량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속으로 크게 자책하고 있었다. 출장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이런 작은 일로 일을 망치다니. 박 대표는 제임스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 어머니께서 몸이 약할 때 드시는 음식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제임스는 다소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박 대표의 어머니가 내놓은 음식은 단출했다. 따뜻한 누룽지 쑥 한 그릇과 간단한 나물 반찬 몇 가지였다. 제임스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미소를 보며 조심스레 누룽지 국물을 떠먹었다. 따뜻하고 고소한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는 놀라움을 느꼈다. 매운맛은커녕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맛이 그를 감쌌다. 음식을 다 먹고 나자 그는 마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제임스는 누룽지숙 한 그릇이 자신에게 준 위로를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환점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제임스의 한국 출장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만 해도 공항에 세련되고 체계적인 모습에 살짝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공항에서 바로 지사로 이동해 첫 미팅에 참석해야 했고 이후에도 빡빡하게 잡힌 일정들이 그를 숨돌릴 틈 없이 몰아붙였다. 특히 저녁 환영 만찬에서 그는 낯선 음식과 마주하며 본격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테이블 한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그에게는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다. 붉은 국물의 찌개, 각종 양념에 버무려진 반찬들, 그리고 고추장 소스가 듬뿍 뿌려진 고기 요리까지. 파트너들은 환한 얼굴로 음식을 소개하며 권했지만 제임스는 속이 불편해질까 두려워 접시에 손을 뻗는 것조차 망설였다. 그는 물과 밥 몇 숟가락으로 저녁을 간신히 넘겼다. 미국에서처럼 깔끔하고 자극 없는 음식을 기대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게 다가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첫날을 버텼지만 문제는 다음 날부터 더욱 심각해졌다. 출장 이틀째 그는 아침부터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일찍 호텔을 나섰다. 호텔에서 제공된 간단한 빵과 커피로 아침을 대신한 그는 점심에도 미팅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가벼운 샐러드와 주스를 먹는데 그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지만 피로가 점점 더해지고 있었다. 오후 늦게 그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 참석해야 했지만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몸 괜찮으신가요? 한국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제임스는 애써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몇 분 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쓰러졌다. 회의장은 일순간 소란스러워졌고 클라이언트는 물론 동료들까지 놀라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들은 진단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다. 과도한 업무와 부실한 식사로 인해 피로가 쌓였고 소화불량까지 겹쳐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출장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이런 일로 발목을 잡히다니. 그는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며 병실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출장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박 대표가 병실을 찾았다. 박 대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임스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임스, 아무래도 오늘은 제 집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제대로 드시고 힘을 좀 내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던 제임스는 이내 동료들의 권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 별 수 없지. 그는 다소 체념한 마음으로 박 대표의 차에 올라탔다. 박 대표의 집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임스는 특유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냄새는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낯선 향신료의 냄새와는 달리 편안함을 주었다. 박 대표의 어머니는 제임스를 반갑게 맞으며 조용한 미소로 말했다. 멀리서 오셨다니 몸도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따뜻한 누룽지 숙이 딱이에요. 누룽지 숙?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제임스는 머뭇거렸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조금씩 기대감이 생겼다. 박 대표의 어머니가 내놓은 음식은 매우 단순해 보였다.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끓여 만든 쑥과 곁들여진 몇 가지 나물 반찬, 그리고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누룽지 쑥을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놀라움을 느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먹던 그는 이내 속도가 붙어 국물까지 깨끗이 비워냈다. 이게 정말 신기하네요. 속이 이렇게 편안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임스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박 대표의 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지쳤을 때 누룽지 쑥을 자주 먹어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를 진정시키는 데도 좋답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출장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한국 음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도 있구나.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박 대표의 집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 출장 일정을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체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누룽지 쑥이 준 안도감과 에너지가 그의 몸을 지탱해주는 듯 했다. 그는 그날 저녁 박 대표와 다시 만찬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식을 접했다. 한국 음식이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누룽지 쑥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경험은 제임스의 한국 출장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와 정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누룽지 쑥을 먹은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놀랍게도 전날의 피로감에서 벗어난 듯 가벼운 몸 상태를 느꼈다. 여전히 일정은 빡빡했지만 그는 한결 나아진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으로 박 대표의 어머니가 준비한 담백한 국물 요리와 나물 반찬을 먹으며 제임스는 한국 음식에 대해 조금씩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라는 이미지뿐이었는데 이런 음식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발견을 선물한 박 대표의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날 일정은 부산에서 시작되었다.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임스는 창밖으로 스치는 한적한 풍경을 감상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다. 한국 측 파트너와의 점심 약속이 있었던 부산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한식당은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랑했으며 전통적으로 차려진 음식은 모두 담백하고 건강해 보였다. 오늘은 매운 음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산물 중심으로 준비했거든요. 파트너의 배려 깊은 말에 제임스는 안심하며 식사를 시작했다. 회, 구운 생선, 나물, 그리고 김으로 만든 간단한 국이 제공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맛보았다. 이건 정말 깔끔하네요. 제 몸도 이 음식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고 파트너들은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매력을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저녁, 다른 파트너와의 식사 자리가 마련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작은 갈등이 생겼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운 음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떡볶이, 닭발, 매운 양념이 뿌려진 갈비찜까지.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보기만 해도 그의 속을 긴장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음식을 즐겼지만 제임스는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파트너 중 한 명이 눈치채고 물었다. 혹시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나요?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제가 소화가 약해서요. 매운 음식은 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드셔보세요. 이건 맵지 않고 몸에 좋습니다. 그가 건네준 음식은 고구마줄기 볶음과 미역국이었다. 제임스는 조금씩 먹어보며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남았다. 자신이 제대로 음식을 즐기지 못해 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자극적인 맛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경계하며 바라본 게 아닌가. 그는 한국의 식문화 속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자신을 느꼈다. 며칠 뒤 출장의 마지막 날, 제임스는 박 대표와 함께 박 대표의 어머니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박 대표의 어머니는 제임스를 보며 환한 미소로 말했다. 출장 다니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건강식으로 준비했으니 편히 드세요. 그녀가 내놓은 음식은 이전보다도 더 다양한 종류의 한식이었다. 누룽지죽은 물론이고 전복죽, 신선한 나물무침, 그리고 감칠맛 나는 된장찌개가 식탁 위를 채웠다. 그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먹었다. 특히 된장찌개의 깊고 담백한 맛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음식보다도 위안을 주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며 문득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과 낯선 것을 두려워하며 닫아두었던 마음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제임스가 음식을 먹던 중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치아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를 본 박 대표는 재빨리 말했다. 걱정 마세요. 바로 근처에 좋은 치과가 있으니 지금 가보죠. 제임스는 처음엔 망설였다. 출장 중에 갑작스레 치과에 간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경험한 치과 진료는 늘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박 대표의 적극적인 권유로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다. 치과에 도착하자 제임스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한국의 치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깨끗했으며 치과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그를 응대했다.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과 의사는 친절히 설명하며 빠르게 레진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는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비용도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박 대표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가요? 박 대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과 정성을 모두 중시하거든요.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짧은 치과 방문은 제임스에게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배려심 깊고 체계적인 나라였다. 제임스의 한국 출장 막바지, 그는 음식에서부터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한국의 정성과 배려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출장 초반 낯섦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꼈다. 이 경험은 그의 일과 삶, 그리고 건강에 대한 태도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터였다. 제임스가 뉴욕으로 돌아온 건 한국 출장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였다. 미국 땅을 밟는 순간 그는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출장 중 한국에서 경험했던 정성과 따뜻함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표의 어머니가 준비해준 누룽지 쑥과 다양한 한식은 제임스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 여운이 남아 그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것 그 이상이었죠. 그들의 음식에는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더군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자 몇몇 동료들이 흥미로워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뉴욕에도 한식당이 많잖아요. 그 말에 제임스는 자신감을 갖고 뉴욕의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서 마주한 음식은 한국에서 맛본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메뉴는 화려하고 세련되었지만 박 대표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누룽지 쑥처럼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을 가진 음식은 없었다. 그는 실망스러움을 느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과 사람을 위로하는 음식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음식 맛을 넘어선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 무렵 제임스는 계속해서 누룽지 쑥을 찾았다. 그는 직접 한국 재료를 공수해 만들기도 하고 유명한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주문해 보기도 했지만 어디에서도 한국에서 맛보았던 그 따뜻한 맛을 재현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박 대표와의 연락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제임스, 혹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를 미국으로 초대해 보는 건 어때요? 제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된 인물이 바로 수연이었다. 수연은 박 대표가 아는 젊은 요리사로 한국 전통 음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요리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뉴욕으로 온 그녀는 제임스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제임스 씨가 누룽지 쑥을 그리워하신다니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연은 제임스의 집 주방에서 누룽지를 볶고 뜨거운 물을 부어 조심스럽게 쑥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고소한 나물 반찬과 깔끔한 된장국을 더한 식사는 제임스에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완벽히 재현해 주었다. 그는 한 입 한 입 음식을 먹으며 크게 감동했다. 이 맛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찾았던 바로 그 맛이죠. 수연은 누룽지 쑥과 한국 음식에 담긴 철학을 설명하며 제임스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는 정성을 담고 있어요. 누룽지 쑥은 특히 속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음식이죠. 이 경험은 제임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성과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수연과 함께 한국 음식을 알리는 웰빙 식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수연은 자신이 가진 요리 기술과 전통 음식에 대한 지식을, 제임스는 미국 내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누룽지 쑥과 전통 건강식품을 기반으로 한 웰빙 브랜드 론칭이었다. 브랜드의 이름은 하트앤라이스로 쌀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치유하는 정성을 전한다는 뜻을 담았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들의 제품은 곧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누룽지 쑥은 따뜻한 위로 한 그릇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소화가 약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속 그는 말했다. 한국에서 누룽지 쑥 한 그릇을 먹으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제임스와 수연이 만든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누룽지 쑥은 단순히 한식의 한 종류를 넘어 힐링푸드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어느 날 제임스는 뉴욕 한복판의 한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돌보고 마음을 나누는 정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누룽지 쑥을 통해 그런 가치를 발견했고 이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연을 마친 뒤 그는 SNS를 통해 박 대표와 어머니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표님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얻은 모든 경험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 따뜻함을 전 세계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출장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세계를 향한 큰 메시지가 되었다. 제임스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닌 사람을 돌보고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몸소 깨달았고 그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음식은 단순히 한 끼의 포만감을 넘어선다. 누룽지 쑥 한 그릇 속의 정성과 따뜻함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더 많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룽지 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은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제임스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 특별한 가치는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 음식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